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비문학 독해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의 신경 조직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여, 그러니까 인간의 신경만 조직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다는 건 간단하게 이제 선이나 뭐 이런 걸로 표시했다는 거죠. 컴퓨터가 인간처럼 기억, 학습, 판단할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알파고죠. 알파고. 인경신경망을 알파고에 적용된 딥러닝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인공적으로 신경망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신경조직의, 사람의 신경조직은 뉴런이라고 하죠. 인공신경망에는 뉴런의 기능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퍼셉트론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퍼셉트론은 뉴런의 기능, 인간의 뉴런의 기능, 그 신경 조직과 비슷한 조직을 만들었다는 거죠. 퍼셉트론은 입력값을 받아들이는 여러 개의 입력 단자와, 그럼 이렇게 입력 단자가 있겠죠. 이렇게 받아들이는 입력 단자라고 칩시다. 입력 단자와 이 값을 처리하는 부분,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이 있겠죠. 처리된 값을 내보내는 한 개의 출력 단자, 그럼 내보내는 하나의 단자가 있겠죠. 자, 퍼셉트론은 각각의 입력 단자에 할당된 가중치, 그러면 여기에 가중치가 있다는 거죠. 가중치가 각각이 다르게 있다는 거죠. 각각마다. 입력값에 곱해서, 그러면 입력값이 예를 들어서 0. 여기 가중치가 1이라면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고, 만약에 여기가 0.5라면 입력값이 있으면 입력값이 여기에 있겠죠.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각각을 곱한다는 거죠. 곱해서 곱한 값들을 모두 합쳐서 가중합을 구한 후 이렇게 했어요. 그럼 첫 번째 이걸 곱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다 합쳐요. 이 가중치의 합을 다 합쳐서 합친 다음에 고정된 임계치보다, 그러면 임계치가 여기에 또 가중치가 있고 임계치보다 가중합이 작으면, 그러면 임계치가 여기가 예를 들어서 3이라고 잡았으면 임계치가 작으면, 자, 그래서 이게 뭐 고정된 임계치보다 가중합이 적으면 요거랑 비교한다는 거죠. 두 개. 합이 적으면 0으로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1이라는 방식으로 출력값을 이렇게, 왜 0, 1 디지털이기 때문에 0, 1 밖에 못 보냅니다. 숫자로. 자, 그랬을 때, 근데 이렇게 0, 1로만 하면 너무 단순하죠. 이러한 퍼셉트론의 출력값에 따라 두 가지로만 구분하니까 입력값들을 판단하는 게 너무 단순하죠. 이에 비해서 간단한 판단은 이런데 복잡한 판정을 할 수 있는 인공신경망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이때 다수의 퍼셉트론을 여러 계층으로 배열해서 한 계층에서 출력된 신호가 다음 계층에 있는 모든 퍼셉트론의 입력 단자의 입력값으로 입력되는 구조. 그러면 요거 하나 있죠. 그러면 요거를, 이게 또 입력 단자라고 치면 01이라는 입력 단자가 생기죠. 그러면 이 01이라는 입력 단자를 또 가중치에다가, 다시요. 그러면 요게 출력 단자가 되는데, 이 출력 단자에 대한 거를, 출력된 신호가, 한 계층에서 출력된 신호가 다음 계층에 있는 모든 퍼센트의 입력 단자의 입력값으로, 그러면 여기에 또 하나의 이렇게 되는 하나의 퍼센트론을 두고, 또 이게 또 다른 데로 들어가서 이렇게, 또 다른 데서도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구조로 퍼센트의 입력값을 입력시켜, 이걸로 입력을 시킨 건 여기도 그렇고, 그래야 다음 계층에는 모든 퍼센트론의 입력 단자에 입력을 하죠. 그러면 이제 신경망이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러한 신경망에서 가장 처음에 입력값을 받아들이는 퍼셉트론을, 이게 제일 처음에 했죠. 이거를 입력층.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최종으로 이렇게 해서 또 이게 입력되고 또 입력돼서 이게 모여져서 여기에 하나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마지막으로 나가는 요거를 퍼셉트론을, 그럼 요거를 출력층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어떤 사진 속에
물체의 색깔과 형태로부터 그 물체가 사과인지 아닌지, 사과다, 사과가 아니다 를 구별할 수 있도록 인공신경만을 학습시킵니다. 이럴 때 먼저 입력값을 한 데이터를 만들어요. 그러면 입력값, 여기 사과가 있으면 이 사과가인지를 요거를 데이터로, 뭐 색깔이나 아니면 형태나 수치로 입력값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학습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사과 사진을 준비하고, 그렇죠? 이렇게 사과 사진을 준비하고, 사진에 대한 특징인 색깔과 형태, 이렇게 색깔은 몇, 형태는 몇, 그렇죠? 이렇게 색깔은 몇, 형태는 몇, 그 다음에 색깔은 몇 하는 입력치를 만들어요. 이 경우, 그러니까 수치를 해야죠. 입력하니까. 이 경우 색깔과 형태라는 두 범주를 수취하여, 이게 이 두 범주를 수취하는 작업을 따로 해야 되겠죠. 하나의 학습 데이터로 묶어요. 그래서 정답에 해당하는 값과 함께 학습 데이터를 인공식량만에 제공해요. 그러면 여기에 이 출력값이 있으면 여기에 정답, 그 값이 몇이면 사과다 라는 정답을 제공해줘요. 이때 같은 범주에 속하는 입력감은 동일한 입력단초를 들어가도록, 그러면 여기 색은 색의 입력단자, 이게 형태네요. 형태는 형태의 입력단자로 항상. 왜?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가중치하고 임계치가 있으니까. 그쵸? 그런데 정답과 맞춰서 1, 2 이렇게 출력됐을 때 1 하면 정답, 1 하면 정답, 0 하면 거짓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게 형태하고 이게 색채면 이 형태 색채가 들어가면 여기에 가중치를 곱한다고 했죠.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이 가중치를 합쳐요. 합쳐서 요거를 임계치랑 비교를 해요. 임계치. 이 숫자를 넘으면 사과다. 이 숫자를 넘지 않으면 사과가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임계치를 비교해서 임계치보다 합이 크면 이게 1이라고 출력될 테고, 임계치보다 합이 작으면 그러면 0이라고 이게 작다 그러면 이거는 임계치보다 합하고 쳤을 때 합이 작으면 0이라고 출력되겠죠. 그래서 동일한 입력단자, 색깔과 여기 가중치가 다르니까 색깔과 형태를 통해 들어가도록 해야 되고, 사과사진에는 학습 데이터를 만들 때 정답은 사과이다는 1 맞죠? 출력값은 0, 사과 아니다. 왜? 이거는 아닌 거니까. 이거는 전기를 연결한 거고 이건 안 한 거니까. 이렇게 인공신경만 작동 크게 학습 단계와 판정 단계로 나뉩니다. 학습 단계는 학습 데이터를 입력층에 넣어줘야 되죠. 그러면 학습 데이터를 누가 만들어요? 인간이? 아니면 그걸 보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판단을 해서 넣어주고, 출력층은 출력값을 구한 후 이 출력값과 정답에 해당하는 값의 차이를 줄어들도록 출력값, 정답에 해당하는 값의 차이가 줄도록 가중치를 갱신하는 과정이다. 자, 그러면 학습 단계는 이렇게 학습 데이터를 넣어주고 출력값을 구하고 출력값을 구해서 1 이렇게 구했어요. 이 출력값, 그러면 이 출력값도 아니다 맞다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정답은 예를 들어서 임계치가 3인데 합이 3보다 커요. 그러면서 이게 합이 5 나왔어요. 근데 정답은 4예요. 4. 근데 임계치가 넘으면 무조건 1 출력하니까 요 차이도 보정하고 싶죠. 요 차이를 가중치를 넣어서 가중치를 4로 하면 되겠네요. 가중치를 넣어서 갱신해요. 정보를. 어떤 학습 데이터가 주어지면 이때 출력값을 구하고 학습 데이터와 함께 제공된 정답에 해당하는 값, 학습 데이터와 함께 제공된 정답. 그러면 여기에서 정답은 아까 3이라고 그랬죠. 4에 출력값을 뺀 오차값. 그러면 빼기 2라면 3이 오차가 되겠네요. 3. 이 오차값의 일부가 출력층의 출력단자에서 다시 다른 퍼센트론의 입력층의 입력단자로 돌아가. 그래서 각 계층의 퍼센트론별로 출력 신호를 또 만들어요. 그래서 또 모든 가중치를 계속 적용을 해서 가중치들이 갱신되는 거죠. 가중치들이. 그런데
학습을 한다는 것은 또 이게 3이라고 그랬으면 이 3의 차이가 발생하면 이것 때문에 이 임계값이 예를 들어서 이게 3.5면 이걸 차이가 3이니까 이 차이, 임계값을 합과했을 수 있는 그 사과도 아니다. 임계값도 그 다음에 이 가중치도 변화를 시킬 수가 있겠죠. 이런 과정을 다양한 학습 데이터에 반복하면 출력값들이 각각 정답값에 점점 수렴하게 되고 반복하니까 판정 성능이 좋아지는 거죠. 오차의 값이 0에 근접하게 되거나 이 오차값을 계속 줄여야죠. 가중치의 갱신이 더 이상 가중치가 갱신 안 된다는 것은 가중치를 변화시키지 않아도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 단계를 마치고 판정 단계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죠. 오차값이 0이거나 0에 근접하거나 아니면 가중치 갱신이 안 될 때 학습 단계를 마치고 판정 단계로 전환합니다. 이때 판정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습 단계 대상들의 변별적 특성이 잘 반영되는 서로 비교될 수 있는 학습 데이터를 사용해야 이거랑 뚜렷하게 구분이 잘 되겠죠. 당연히. 자, 다른 데는 다 무단하게 쭈루룩 연결되는데 여기 부분만 한 번 더 읽어봐야겠네요. 여기 부분만. 자, 보실까요? 어떤 학습 데이터가 주어지면 이때 출력값을 구하고 출력값을 구했습니다. 1, 0 해서 그 해당값에서 정답에 해당하는 값. 그럼 정답을 정해줬죠, 아까. 그럼 정답을 정해줬는데, 이 값에서, 차이, 1로 들어간 걸 빼죠. 그래서 다음 거에서. 그래서, 판단을 해가면서, 출력값에서 오차값을 구해요. 그 이차값의 일부가 출력층의 출력단자의 입력층으로 되돌아가면서, 출력단자에서 입력층의 입력단자로, 퍼센트론이 또 다른 걸로 연결됐다는 거죠. 근데 되돌아간다고 하니까 다시 입력단자로 들어갔다는 의미겠죠. 각 계층의 퍼센트론별로 층층이 연결되면서 출력 신호를 만드는데 모든 가중치들에 더해지는 방식으로 신호를 만드는데 관여한 모든 가중치들의 이 신호를 만드는데 이 일부가 오차값의 일부가 다른 가중치들에 쭈루루룩 연결돼서 그죠? 그러면 요 3이라는 오차값의 일부가 영향을 준다는 거죠. 어떤 거에? 여기에 이 다음 단계, 이게 첫 번째 단계 말고 두 번째 단계의 입력단자에, 가중치에 영향을 주게 됐고, 그런 다음에, 다시 또 하나를 또 출력하고, 또 출력한 다음에 이 출력한 것이 또 여기에도, 모든 거니까 여기에도 영향을 순차적으로 주게 되면 점점 나중에는 오차가 없는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겠죠. 이렇게 도형식으로 이걸 정확하게 참고 삼아 그려줬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도형이 없으니까 그쵸? 도형이 없으니까 쉽지 않네요. 그걸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볍게 계산하는 방법. 연달아 계산하는 건 아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이런 머릿속에서 이렇게 위에 있는 이런 모습, 그렇죠? 이런 전체적인 모습을 그릴 수 있으면 이 글에 대해서 이해를 더 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은 퍼셉트론의 학습과 판단